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었던 파란만장했던 사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구 남친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나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졸업 후에 그 친구는 서울로 저는 지방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수영아, 나야. 김대훈. 오랜만이야. 잘 지내? 오랜만이네. 나야 잘 지내지. 내 번호 아직까지 갖고 있었네. 내가 너 번호를 어떻게 지우니? 그리고 지웠다고 해도 이미 다 외우고 있어서 상관없어. 지난 2년 동안 너와 관련된 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우리 헤어진 지 벌써 2년 정도 지났나? 시간 참 빠르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우고 헤어질 만한 이유도 아니었어. 우리 둘 다 사회초년생이라서 너무 예민하고 여유가 없어서 서로 부딪혔던 것 같아. 지금처럼 성숙한 모습인 채로 만났다면 우리 만남의 결과가 달라졌을까 매일 밤 생각했어. 그때는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않는 편이거든. 역시 쿨한 최수영답다. 지금 만나는 남자는 없어? 일하느라 바빠서 누구 만날 여유가 없다. 너는?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어머, 축하해. 축하는 무슨. 사실 나는 지금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새 신랑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너야, 최수영. 그럼 지금 만나는 여자분과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한다는 거야? 만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됐고 결혼할 거냐 헤어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를 밀어붙이는데 도망칠 곳이 없더라고. 헤어질 정도로 싫은 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결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 주변 선배들한테 상담해 보니까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대. 적당한 나이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충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 죽고 못 사는 건 첫사랑과의 연애로 족한 거라면서.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네. 아무튼 잘 살기를 바래. 마지막으로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 우리 지금 만날래? 우리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 앞둔 예비 유부남이랑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잘 살아라, 나의 첫사랑 최수영. 낯간지럽게 왜 자꾸 첫사랑 타령이야. 잘 살아라, 새신랑 김대훈.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번에 바꾼 프로필 사진 너무 예쁘네. 어디서 찍은 거야? 이번에 보라카이 놀러가서 인생샷 좀 건졌지. 정말 예쁘다. 어째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보라카이는 누구랑 간 거야? 설마 남자친구랑? 회사 동기랑 가기는 했는데 그런 걸 왜 물어봐? 너는 이미 유부남인데 내가 누구랑 해외여행을 가든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사실 나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받는 중이거든. 혹시 내가 하는 말들이 너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할게.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 몰랐어. 내가 너무 쏘아붙이듯이 얘기했다면 사과할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쓰레기야. 너 자신을 왜 그렇게 비하해? 살다가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힌 것 같아서 그래.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나한테라도 네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 우리가 헤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만을 사랑해왔어. 결혼하면서도 내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너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했고, 이혼하면서도 슬프기는 했지만 널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어. 오늘 너 사진을 보면서 혹시나 너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봐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대훈아, 날 그렇게까지 사랑했다고? 내가 그때 말했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너라고.
영원히 내 마음속 사랑으로만 간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사랑해, 최수영.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앞에 멋진 남자로 당당하게 다시 서고 싶어. 이미 예전에 깨진 인연을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저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라도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던 거 기억나?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 우리 다시 재회한 기념으로 제주도 가자. 내가 티켓팅까지 다 해놨어. 비행기표까지 사놨다고? 나 외박은 좀 어려운데. 그 나이에 외박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차라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 나랑 제주도 가기 싫은 거지? 그게 엄마가 좀 편찮으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기침이 많이 심해서 내가 자주 확인하거든. 그래서 외박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셔? 내가 기침 치료 잘하는 병원 아는데 소개해 줄까? 병원 여러 곳 다녀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래. 내 이혼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많이 안 좋아. 그랬구나. 난 자기가 나랑 여행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줄 알고 괜히 오해했네. 어머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 정말 미안해. 내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패 끼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항상 자기 편이야. 힘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김대훈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설마 했는데 세상에. 당신 혹시 김대훈이 싱글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싱글 맞아요. 결혼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고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사람 와이프고요. 애도 있어요. 그 인간이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하길래 분명히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뒷조사 붙였더니 금방 알게 됐네요. 당신이랑 만나는 거. 저한테는 부인이랑 이혼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했다길래 당연히 아이 없이 이혼한 줄 알았죠. 저희 혼전임 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양심도 없는지 저보고 그냥 나가라네요.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요. 아이도 자기 거라서 저한테 주기 싫다고 다 놓고 몸만 나가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성 파탄이네요. 어떻게 조강지처를 그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열받아서 불륜녀 찾으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만나는 거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당신도 불쌍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 정말 대훈이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의심되게 행동한 적이 없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인 게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요. 아, 한 번은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외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파서 밤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설마 그게 전부 유부남인 걸 안 들키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시어머니 아주 건강하시고요. 외박까지 하면 저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둘러댄 것 같네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세요? 그 전까지는 갈팡질팡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확실하게 마음이 서네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싱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바람 피우는 인간은 제 아이의 아빠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요? 그것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물론 그 인간이 바람핀 걸로 이혼 소송 걸면 저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경제적인 면으로는 너무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아이만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은 저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가 아니면 안 돼요.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 자식이랑 깔끔하게 헤어지기에는 좀 억울하거든요. 걔도 인생의 쓴맛은 한번 봐야죠.
오늘 저희가 연락한 건 일단 비밀로 붙이자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훈아, 혹시 너 아직 전 부인이랑 이혼이 마무리가 안 된 거니?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나 미행했어?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신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랑 나랑 사주가 너무 좋아서 올해 안에 결혼하면 딱 좋겠는데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네 부인이랑 아이라고. 그 집 정말 용하네. 내가 아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그 둘이 나한테 걸림돌이래? 그 둘한테 지금 살이 껴있어서 큰 돈을 주고서라도 얼른 내쫓아야 한대. 너한테 올해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라고. 그 사람들만 없었어도 이미 로또 2번 당첨되고도 남을 정도로 큰 대운이래. 그게 사실이야? 나 갑자기 열받네. 걔네들이 뭔데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점쟁이한테 이 말을 듣고도 설마 했거든. 대훈이 너는 분명히 나한테 이혼했다고 했는데 부인이랑 아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 자기한테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나 아직 이혼 절차가 완료된 게 아니었어. 하지만 곧 이혼할 거니까 사실상 싱글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동안 내 앞에서 힘든 티도 못 내고 많이 괴로웠지? 난 요즘 네 얼굴도 안 좋고 그래서 신점 보러 갔던 건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 말 들으니까 나 마음이 급해졌어.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위자료 안 주고 와이프만 내쫓으려고 했는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 돈 좀 쥐어주고 얼른 애까지 내쫓아야겠어. 그 둘 때문에 내 대운이 못 트인다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혹시 아이 오른쪽 눈썹 위에 점 하나가 있지 않아? 그런 점은 자기한테 정말 안 좋은 거래. 상극 중에 상극이 만난 거라고 길길이 날뛰시던걸. 그분 정말 용하다. 사실 애 때문에 결혼한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거든. 애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생긴 여자랑 결혼할 일도 없었는데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이유를 전부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다. 나 자신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자친구와 부인은 이혼을 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부인이 가져갔습니다. 자기야, 나 매주 같은 부인이랑 이혼했어. 이번엔 정말로 이혼 도장 확실하게 찍은 거야? 그럼 자기가 해준 조언대로 아이랑 부인이랑 다 같이 내쫓았어. 이제 나 자기밖에 없어. 앞으로 꽃길만 걷자. 뭔 개소리야? 네가 걸을 건 지옥길밖에 없어. 뭐?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자기랑 나랑 올해 안에 결혼할 사주라면서. 우리 당장 결혼식장 알아보러 다닐래? 나 정말 마음이 급하다고. 자기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야. 아이고 근데 어떡하나. 나는 너랑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는데. 점쟁이가 우리 둘이 올해 결혼하면 대박날 사주라고 했다며. 그게 말야 내가 자기 생일을 잠깐 착각했었어. 12월 3일인데 12월 13일로 사주를 봤던 거 있지? 뭐라고? 내 진짜 생일로 사주 보니까 너랑 나랑은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이래. 나랑 결혼하면 너는 나한테 기 쪽쪽 빨려서 곧 죽을 팔자라고 하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자기 하나만 믿고 이혼한 거란 말야. 네 사주는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롭게 늙어 죽을 팔자라더라. 어쩌겠어. 팔자대로 살아야지. 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냐? 그 점쟁이 전화번호 내놔봐. 싫은데? 그나저나 점쟁이 말만 믿고 부인이랑 아이 내쫓은 네 인성도 진짜 막장이다.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기죄로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유부남이 싱글인 척 나한테 접근해놓고서는 나한테 사기죄를 물으시겠다? 한번 해봐. 네가 이혼 전에 나한테 카톡한 증거 다 남아있거든. 너는 어떻게 카톡 대화 삭제도 안 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냐? 백업하는 걸 좋아하는 내 성격이 이렇게 도움이 되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는 그냥 지옥으로 꺼지세요. 그 인간의 전 부인은 결혼 전 전공을 살려 학습지 교사로 취직했고 아이와 알콩달콩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은 이혼 후에 회사에서 돈 관련된 큰 사고를 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살면 그대로 되돌려받는가 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만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인성파탄이었던 그 구남친이 지나가니 저에게도 이런 행복이 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엄마 오랜만이야.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누구긴 재민이 친구 지수 엄마지. 설마 서윤 씨? 핸드폰 바꾸셨나요? 분명 차단해뒀는데. 얼마 전에 바꿨지. 근데 차단까지 해놨어? 우리 사이에 진짜 섭섭하다 지연 씨. 제 남편을 빼앗아 가정을 파탄낸 사람을 차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3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위자료도 줬으니까 그 일은 그냥 잊자. 전 서윤 씨랑 다시는 얽히기 싫은데요? 너무해.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요즘은 어때? 무슨 말씀이죠? 이혼하고 재민이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거든. 그런데요? 어쩌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연 씨 이제 곧 재혼한다며? 아, 네 맞아요. 심지어 그 예비 신랑이 그 지역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차기 사장이라며? 애 딸린 돌싱인데 어떻게 그런 남자를 잡았다? 듣고 깜짝 놀랐잖아. 그냥 맞선 봤거든요. 그래? 이제 용건 끝났죠? 벌써 연락 끝내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애초에 제 재혼은 그쪽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럼 전 일정이 있어서 실례할게요. 뭐야, 기껏 연락했더니. 지연아, 진혁 씨랑은 잘 만나고 있니? 갑자기 왜?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처신 잘하란 소리야. 안 그래도 애 딸린 이혼녀라서 우리 집안에 술치니까 결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하라고. 앞으로 같이 살 사람한테 가식 떨어봤자 뭐해. 어차피 거절할 수도 없는 혼담이니까 서로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어? 너는 말 대꾸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니? 언니랑 어쩜 이리 다를까? 애초에 이 결혼도 원래는 언니한테 먼저 온 얘기잖아. 근데 왜 나야? 어쩔 수 없잖니. 언니가 싫다는데. 아, 그러고 보니 금수저 연 하나만 잡았다고 자랑하던데? 이미 알면서 뭐하러 물어? 그럼 이제 용건 끝났지? 친구한테 재민이 맡겨놔서 지금 마중 나가야 돼. 어쨌든 파혼 나기만 해봐. 알았어? 알았어. 지연씨, 오랜만이야. 엄청 좋은 소식이 있거든? 설마 차단한 거 아니지? 뭔데요? 다행이다. 답장 왔네. 내가 엄청난 빅뉴스를 가져왔지. 빨리 말하세요. 나 진혁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네? 진혁 씨라뇨? 제가 아는 그 진혁 씨요? 그래! 지연 씨랑 결혼 얘기 오고 가던 그 진혁 씨. 그럼 전 남편이랑은 어떻게 됐나요? 지연 씨네 전 남편? 저랑 이혼한 후로 신경 끄고 살았는데 그쪽이랑 결혼한 거 아니었나요? 아, 결혼 안 했어. 네? 그 사람 좀 담백하잖아. 담백하다고요? 이목구비가 엄청 진한 편이지 않나요? 아니, 얼굴 말고 밤일 말이야. 아, 그랬어요? 뭐야, 재민 엄마도 알 거 아냐. 아, 딱히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쪽이랑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요? 뭐 어쨌든 자극이 좀 부족했다 이 말이야. 프로포즈 받기 전에 새로 남친이 생겨서 헤어졌어. 뭐 그 남친이랑도 얼마 안 가 헤어졌지만. 그래요? 근데 그러면 따님은 괜찮은가요? 뭐가? 그야 엄마 애인이 금세 휙휙 바뀌면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뭐 그렇긴 하지. 근데 딸은 지금 아빠랑 같이 살아. 친권은 전 남편분에게 있는 건가요? 맞아. 역시 그랬군요. 뭐야 그 반응은? 딸이 없으니까 그렇게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은 진혁 씨를 뺏은 거고요? 아니 뺏었다니. 지금 약혼자가 나한테 넘어왔다고 기분 상했구나?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연 씨가 불쌍하니까 그런 걸로 해둘게.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위자료가 발생할 거예요. 이미 2달 후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진혁 씨한테 파혼 사유가 있는 게 확실하니 당연히 위자료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상간녀인 서연 씨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래? 진혁 씨가 내주겠지 뭐. 대기업 차기 사장이니까 부자일 거 아니야. 차기 사장의 아내가 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설마 그게 목적인가요? 글쎄. 어쨌든 진혁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내 포로가 됐지롱. 되찾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래요. 실은 지금 구청 앞에서 진혁 씨 만나기로 했어. 이제 혼인신고서 낸 다음에 곧장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거거든. 그래요? 행동 한번 참 빠르네요. 어머, 왜? 분해? 금수저 약혼남 뺏겼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겠지. 나도 참 죄 많은 여자야. 내가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걸 어떡해? 네. 지연 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또 뺏고 말았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지연 씨, 빨리 답장 좀 해봐. 전화 좀 받아봐. 뭐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진혁 씨 부모님 뵈러 갔는데 완전 극대노하셨어. 심지어 그 자리에서 진혁 씨한테 연을 끊자고 하시면서 소금도 막 뿌려댔다고. 차기 사장도 없는 일로 하겠다고.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해고할 거랬어.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일이냐고. 아, 모르셨어요? 뭐를? 저랑 진혁 씨 결혼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거든요. 뭐? 정략 결혼? 진혁 씨 아버님의 회사랑 저희 아버지 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뭐? 잠깐만. 지연 씨 아버지의 회사라니 설마 지연 씨 사장님 딸이었어? 따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맞아요.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애초에 이 결혼 얘기는 제 언니한테 왔던 얘기였어요. 아, 그랬어? 실은 양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두 집안이 가족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다면서 멋대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언니 대신에 진혁 씨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럼 지은 씨는 진혁 씨를 사랑한 게 아닌 거야? 그렇긴 하죠. 회사 상황 때문에 감정에 상관없이 결혼하려고 한 거니까요. 뭐야? 그럼 뺏어봤자 아무런 재미도 없잖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뭐가? 이 결혼에는 두 집안의 회사 경영에 관한 계획과 해결책이 포함돼 있잖아요. 무슨 계획? 무슨 해결책? 자세한 건 내부 기밀이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혼을 통해 양가가 가족관계를 맺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를 종합해서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명확히 말하자면 두 회사 모두 이 결혼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윤 씨의 지저분한 간섭 때문에 이 계획이 근본부터 틀어지게 된 거죠. 뭐? 안타깝지만 진혁 씨 회사 상황에 맞는 약혼자가 없으니 이 혼담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혁 씨네 부모님이 격노하신 것도 당연하죠.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몰랐어! 참고로 저희 집안도 진혁 씨한테 약혼 파기와 결혼 연락을 듣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서 저는 재민이랑 같이 저희 집안이랑 연이 끊기게 됐어요. 아들이랑 같이 연이 끊겼다고? 좀 이상한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지연 씨는 파혼을 당한 쪽인데 왜 집안에서 절연을 당한 거야? 저한테 남자를 휘어잡을 매력이 없어서 일을 그르쳤다면서 연을 끊자더군요. 뭐? 애초에 저는 홀대받고 자란 차녀거든요. 거기다 3년 전에 이혼까지 해서 애 딸린 이혼녀 꼬리가 붙었으니 우리 집안의 수치라며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혼담은 회사 경영을 핑계로 집안의 수치를 내쫓을 기회였는데 서윤 씨의 난입으로 초장부터 그 계획이 엎어지게 된 거죠. 잠깐만! 그래서 저는 지금 본가를 나와서 그 연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아니, 뭐라고? 저는 약혼 파기가 잘 처리되면 곧바로 멀리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간다니? 그럼 서윤 씨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서윤 씨의 난입으로 혼담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와 진혁 씨네 회사는 결국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을 당하고 말았어요. 겉으로만 보면 제가 불행해진 듯하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완전 이득이었죠. 위자료는 진혁 씨가 두 사람분을 지급했어요.
아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진혁 씨는 위자료 때문에 모아둔 돈도 다 쓰고 거기다 해고까지 당해서 무직이었죠. 심지어는 서윤 씨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낡은 빌라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사가기 직전에 서윤 씨를 봤는데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홀쭉해졌더라고요.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저는 아들이랑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